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독서입니다. 책 읽기인데 제목은 1%를 읽는 힘입니다. 이 책도 출판사에서 보내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대로 다 방송을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책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책은 1%를 읽는 힘, 이 저자가 어느 분이냐면 메러라고 필명입니다. 메러인데 블로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 군데 대기업이나 금융기업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 자본시장 경제 주식 분야 이제 파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데, 이 잘 팔리는 책을 제가 또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 소개하는 것도 왠지 잘 팔리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제 마음엔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떠나서 이 책은 1%를 읽는 힘, 이 책이 나름대로 독자들한테 쓰임새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1%를 읽는 힘.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숱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파는 가게에도 그 가운데 하나죠. 정보를 생산하는, 또 기초적인 정보, 예컨대 언론이나 방송, 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정보들이 많죠.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 같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구슬두이 서말이라도 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어떻게 잘 엮어서 나에게 돈이 되는 선택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1%를 읽는 힘, 이 책은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어떤 한 줄 정보만 탁 보고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는 늦었죠. 또 한 줄 정보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선택할 때, 그것을 나의 투자 자산으로 연결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생각,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연결하는 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비 효과처럼 오늘의 이 뉴스나 정보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 그것을 자꾸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는 것, 그런 사례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물론 한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련되는, 오늘 발견한 정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또 종합해서 판단하는 그런 힘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돈 파는 가게, 저도 유튜브를 만들면서 1%를 읽는 힘, 이런 것과 같이 나름대로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연결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1%를 읽는 힘, 이 책에서 마치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책으로 이 사람이 엮었나 싶을 정도의 싱크로,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사례가 인터넷 서점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인터넷 서점에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확장법인데, 예컨대 기상이변이 심해서 작물 수확량이 줄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곡물 가격이 오르겠구나. 자, 그래서 곡물을 수입하는, 또 곡물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두 번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물가, 그죠? 물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 가운데 곡물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영향이 클 것이다. 즉, 안 좋을 것이다, 경제가. 그 다음에 또 확장을 해보면 생각을,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가치 보존 수단으로 금을 활용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한 다섯 번째까지 오면 금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기상이변이
금투자 일종의 나비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를 들면 이집트는 곡물을 많이 수입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금값을 자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투자의 세계에 조금 더 다가선 것이다. 자, 이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1%를 읽는 힘은 이때 1%는 내가 최초로 발견한 정보, 이게 1이라면 나머지 99를 채워야 하잖아요. 나머지 99를 어떻게 채우는가? 그 같은 습관을 기르는 힘. 자,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독자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죠? 저자가 쓰고 또 출판 과정을 거쳐서 서점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과거냐 현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독자들한테 주고자 하는 가치는 과거든 지금이든 정보를 읽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의 좋은 정보, 가치 있는 정보로 학대 재생산하는,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한 5장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오래된 시각과 새로운 해석. 자, 제가 이 책을 저는 다 읽었지만 이 책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이런 1%의 힘, 1%를 읽는 힘, 이 주제에 맞는 제가 몇 꼭지를 가지고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한국의 하이닉스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제일 많죠, 그죠? 한국에는. 그래서 반도체는 패권 국가 경쟁의 핵심 키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이 책에는 각 꼭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메러의 인사이트라는 작은 한 몇 줄 요약, 그것도 유용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는 패권 국가 경쟁의 핵심 키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메러의 인사이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3나노 수율을 잡는 게 중요한 시기다.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가 15만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를 결정하는 관건은 3나노 수율이 80%에 도달하는지 여부다. 이때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도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이잖아요. 이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 원래의 설계대로 원래 기대했던 제품의 완성도를 뜻합니다. 이게 수율이 완성도를 뜻하는데, 당연히 반도체 자체가 기술이 높아질수록 초기의 수율, 즉 완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끔씩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르의 인사이트처럼 삼성전자가 어떤 것을 지금 당장 개발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한 제품이 수율이 어느 정도 고객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율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하죠. 시차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보니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여러 가지 파워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플루언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이 정보를 정리해 가는 방식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치 제가 생각하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걸 뺏겼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2장에서는 관점을 바꾸면 기회가 보인다 얘기인데, 진퇴양난 일본은행의 속사정, 저도 이제 일본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가계부채인데 일본은 정부부채가 세계에서 넘버1으로 엄청나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립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엄청나서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나라. 최근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폭락했지 않습니까? 폭락을 했는데 진퇴양난 일본은행의 속사정 이 코너에서는 다른 장에서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N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메러의 인사이트에 보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는 곤란한데 그렇다고 안 올리고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도 엔화가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데 계속 폭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다르게 말하면 하방은 제한되어 있고, 즉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반대로 상방이 열려 있다. 즉 오를 일만 더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자, 그 점은 또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 이것도 제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한데 대체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자,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가계대출, 그 다음에 초고령화, 그죠? 그 다음에 수출이 중심되었던 국가 입장에서 최근에 세계화가 자꾸 냉전, 그죠? 냉전 시대로 가고 있고, 무역이 줄어들고 있고 양극화되고, 이런 현상들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들이다. 또 금리차, 한미금리차,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를 이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에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컨대 뭐 5년 뒤, 10년 뒤에 한국 경제,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예컨대 미국과의 관계,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산을 계속 불려 나가야 되죠. 그죠? 가능하면. 그랬을 때 세계는 열려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한국에 살지만, 그랬을 때 투자에 대한 관점을 한국에서 좀 탈피해보자.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가끔씩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같이 정리가 되어 있다. 자, 3장, 경제 원리에 숨겨진 부와 투자의 비밀에서는 환율과 달러, 스마일, 자, 이 꼭지를 함께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리던 것과. 환율과 달러 스마일, 이게 스마일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스마일.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 경제가 좋을 때도 환율이 높을 수 있고, 경제가 나쁠 때도 환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전 세계 경제가 좋고 미국 경제가 좋으면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좋으면 또 약달러가 됩니다. 즉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고, 상대 국가의, 즉 한국 같으면 원달러 환율, 한국과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는 앞으로 나빠질 우려도 많다,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할 때 미국의 달러의 절대적인 공급하고 상관없이 환율은 오를 수 있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투자한 미국 자산 자체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나, 환율이 대충 올랐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소가 되는 거죠. 또 반대의 결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인들의 미국 투자는 바둑판에서 꽃놀이패라고 하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환율과 달러 스마일이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한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할 때, 한국 경제가 안 좋네, 나는 투자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랬을 때 98%의 시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 자, 그런 이야기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은이 가진 투자 매력.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은이 가진 투자 매력은, 최근에 이제 은은 금과 달리 산업재로 많이 쓰잖아요. 은. 그런데 은은 금속 원소 중에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다. 대신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은을 쓰지 못하고 구리를 써왔는데, 요즘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등등에서는 가격보다 성능을 우선시하는 경향. 그래서 구리 대신에 더 비싼 은을 막막 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테슬라 전기차 한 대도 모델에 따라 은이 25g에서 50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사양 태양광 패널 한 장에도 은 20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은이 사용되는 은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은의 매장량은 매장량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고갈될 위험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의 수요가 많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팍팍 오르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항상 시차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보들을 좀 긴 시차, 긴 시각으로,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장 경제 원리에 숨겨진 부와 투자의 비밀. 자, 이쪽에 갈 때는 1번, 2번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의 당연한 미래입니다. 그죠? 기후변화.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고랭지 배추가 작황이 한 10년,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고냉지는 추워야 맛이 있잖아요. 잘 재배가 되고. 그런데 최근 한 3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대요. 온난화. 올랐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냉지 배추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작황이 거의 반토막 났다. 한편 생각해 봅니다. 1도가 올라가는데 30년이 걸렸다면 만약 낮추려고 애를 쓴다 해도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예컨대 뭐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ESS 산업에 좀 주목해라. 한번 생산한 전기를 저장을 하고 있으면 예컨대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비가 오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날 태양이 짱짱했을 때 그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 또 저장하는 용량,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주 각광받을 수 있는 투자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시차가 존재한다. 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1%에 대한 힘, 자, 이것은 지금 친환경이네. 그러면 지금 풍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쪽 산업이 유망하네. 자, 거기에서 계속 한 번 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생각해 보면 이 SS까지 가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는 지금 왜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 자, 금 투자, 이것도 뭐 좀 많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워런 버핏은 금 투자를 싫어하잖아요. 돈도 이자도 안 준다고. 근데 금 투자는 최근에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해서 원자재가 공급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또 금리 인상,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특히 소련을 제재하면서 소련하고 거래하고 있던 모든 거래 자산, 예치된 자산들을 다 동결, 압류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자칫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해서 달러보다는 오히려 금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소련 할 것 없이 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다. 금은 아예 중국 같은 경우 수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 투자도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많이 올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생각도 이 책을 통해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자산들은 시차가 있고 모든 투자 자산들은 사이클이 있고 또 변곡점이 있다. 이것도 항상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키워라.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챕터인데 여기에서는 쓸만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까? 자, 이것 솔깃하죠. 쓸만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당연히 온갖 정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메러 이 책은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동의를 해요. 책입니다, 책. 책에서 쓸만한 정보를 찾자. 근데 책은 과거 기준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고 또 출판 과정을 거쳐서 시중에 나오면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보들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정보들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러서 책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해 나가면서 최종 내가 분석하는 거니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책값이 많이 들잖아요. 자, 이분은 도서관에서 책을 공짜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없으면 도서관에 이 책을 신청하면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나중에 그 책이 입고가 된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본다. 자, 이런 중요한 팁. 팁도 아마 시니어 분들한테는 뭐 독서하는 재미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내 지식을 채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또 투자랑 연결시키도 있는 이런 일석삼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1%를 읽는 힘,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걸 바탕으로 바로 내가 투자 상품,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될지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 내가 지금 발견하는 그것을 1이라고 보면 그 1을 가지고 여러 다른 연관되는 다른 정보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확장해 나가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당장에 쪽집게처럼 어떤 투자 자산, 투자처를 찍어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시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 책이 혹시 뭐 도움이 된다면 좀 마음을 비우고 나의 어떤 면은 거창하게는 통찰력 이것을 확장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편하게 독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이 듣는 분들에게 조금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